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주장 가운데 어제 미 전역에서 대선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과반을 넘기면서 대선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하루 미국에서는 무려 25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오늘 뉴욕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FDA의 승인을 받으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최대 600만 회분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2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될 새 회기에 상원 주도권을 좌우할 결선 투표가 어제 조지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만 645명 늘어난 1,707만 4,549명, 사망자는 1,696명이 늘어 30만 9,79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651명이 늘어 83만 2,250명, 사망자는 101명이 늘어 3만 5,80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064명이 늘어나 41만 8,772명, 사망자는 82명이 늘어 18,001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470명이 늘어 15만 5,462명, 사망자는 22명이 늘어 5,4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통 대선 선거인단의 투표는 관심을 끌지 않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주장 가운데 어제 미 전역에서 대선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306명의 선거인을 확보하고 과반을 넘기면서 대선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실시된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 요건인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에서도 800만 표 넘게 이긴 데 이어 실제 어제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306명의 선거인을 확보했습니다. 상당한 격차로 무난히 승리하며 사실상 대선 승리를 공식화한 겁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선거인은 232명입니다. 대선 결과 불복 후 각종 소송전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투표에서도 패배하면서 선거 뒤집기 전략이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별로 지정한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는 이른바 신이 없는 선거인의 배신 투표는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대 선거인단 투표는 대선 결과를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로 취급됐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으로 합법적 당선인 신분을 굳히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인단 투표의 승리는 바이든 당선인에게는 대선 승리를 사실상 확정하는 결과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거의 차단되는 치명타를 가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실상 2020년 대선 승리를 공식화한 조 바이든 당선인이 통합과 치유를 거론하며 분열된 민심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투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어제 대선 결과 확정을 위한 주별 선거인단의 투표가 종료된 이후 유튜브 조 바이든 채널로 중계한 12분 남짓의 연설에서 이젠 통합과 치유로 페이지를 넘길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를 미국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라며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투표한 사람들이라며 우리 제도에 대한 믿음이 보존됐고 선거는 온전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조작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이 확보한 306명의 선거인단을 거론하면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당시에 얻은 수와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압도적 득표라고 했었고 이 숫자는 명확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였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자신에게 표를 던진 사람을 위해 그러듯 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만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우리가 모두 다급한 일에 직면했다며 팬데믹을 통제하고 바이러스에 맞서 접종을 실시하는 것, 많은 미국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즉각적 경제 지원을 하는 것, 우리 경제를 그 어떤 때보다 좋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게 이를 헤쳐나갈 방법이라고 단합을 강조하며 그게 우리 국가고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이고 우리가 되어야 할 미국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하루 미국에서는 무려 25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일 확진자 수로는 역대 최다치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CNN은 존스홉킨스대의 코로나19 확산 지도를 토대로 14일 하루 동안 미국에서 최소 25만 4,848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가 유입된 이래 최다 기록입니다. 존스홉킨스 확산 지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51만 9,600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30만 400여 명입니다. 월드오미터를 기준으로는 누적 확진자 1,694만 2,900여 명, 누적 사망자 30만 8천여 명으로 피해가 늘어납니다. 입원 환자 수도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11만 549명으로 11만 명을 넘겼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만 1,456명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과 7월에서 8월 확산 이후 10월부터 1, 2차보다 훨씬 큰 규모의 3차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연휴를 통한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3차 확산 과정에서 지난 4월 뉴욕 등 코로나19 초기 핫스팟에서 발생한 병상 부족 사태가 지연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리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14일 기준 오늘 3월 1일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총 사망자는 46만 7,400여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신 배포를 가속해도 46만 800명가량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스크 착용을 보편화할 경우에는 사망자 예측치가 42만 3,100여 명으로 줄어듭니다. 뉴욕시에서도 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뉴욕대 랑곤 헬스센터에서 간호사 평가 전문가인 타라 이스터가 첫 접종자로 선정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오늘 뉴욕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어제 뉴욕대 랑곤 헬스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트위터에서 첫 접종 사실을 알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랑곤 헬스센터의 첫 접종자인 간호사 평가 전문가 타라 이스터의 접종 장면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4일부터 지역 접종 본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본부는 일종의 사령부로 백신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맡게 되며 실시간으로 백신의 배송을 감시하고 배송에서부터 접종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뉴욕시 보건위원 데이브 촉시에 따르면 뉴욕시 내에서는 5군데의 큰 병원에서 접종을 시작했고 오늘부터는 접종 병원이 30군데로 확대됐습니다. 뉴욕에서는 앞으로 3주 동안에 46만 5천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모든 시민에게 충분한 양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여전히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일주일 평균 양성화율은 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도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필 머피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사 마리차 네니케스 씨가 뉴저지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뉴저지는 초기 물량 백신 7만 개를 53개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오늘 17일 식품의약품 자문위원회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FDA의 승인을 받으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최대 600만 회분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2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백신 개발 프로젝트 초고속 작전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구스타브 퍼나 육군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제약사 모더나가 FDA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최대 600만 회분을 곧바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17일 자문위의 승인 권고에 이어 이르면 18일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의 접종 권고와 CDC의 승인을 거치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모더나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백신 배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퍼나 대장은 모더나는 미 전역 3,285곳에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며 의료 공급업체 맥케슨이 포장 유통을 맡고 페덱스와 UPS가 최종 장소로 백신을 운송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량은 최대 600만 회분으로 화이자의 초기 출하 물량 290만 회분의 배가 넘습니다.
다만 화이자의 백신과 모더나의 백신이 모두 2번 접종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초기 백신 접종자들이 2회분을 모두 맞을 수 있도록 투여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앞서 문셰프슬라위 초고속 작전의 최고 책임자는 연내에는 2천만 명, 내년 2월 말까지는 1억 명, 3월 말까지 인구 3분의 1에게 백신을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인의 약 71%는 백신 주사를 맞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가운데는 흑인과 비도시 거주자 그리고 공화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의료 관련 전문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2%는 될 수 있는 대로 어서 빨리 백신을 맞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39%는 초기 접종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본 뒤에 접종에 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주사를 맞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676명의 응답자 중 약 15%는 결단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기관은 이 그룹에는 공화당원이 전 인구 비율에 비해 아주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최고 학력인 사람들이 비슷하게 불비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9%는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요구하면 맞겠다고 답했는데 대부분이 노동자였습니다. 백신 주저층이 특히 많은 그룹은 공화당원과 30대 농촌 거주자 및 흑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화당원 백신 회피 답변자 중 57%는 코로나19의 위험이 과장되어 있어서를 거부 및 회피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코로나 부인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흑인은 약간의 정보만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주저층으로 꼽혔습니다. 71%는 부작용 우려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고 백신 주사를 통해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걱정한다는 답변이 5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될 새 회기의 상원 주도권을 좌우할 결선 투표가 어제 조지아에서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은 한 석만 더 확보하면 상원 다수당 지위를 굳히고 민주당은 2석 모두 승리하면 상원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도 투표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은 14일 조지아에서 상원 의석 2석을 두고 치러지는 결선 투표, 조기 투표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에선 공화당 소속 켈리 레플러, 데이빗 퍼듀 상원 의원이 민주당 래피얼 워녹, 존 오쇼프 후보와 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지아 상원 의원 결선 투표는 오는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를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당이 상원 다수당으로 주도권을 쥘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이번 투표 결과 현재까지 선거에 붙여진 의석 35석 중 공화당이 20석, 민주당이 13석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석을 합하면 현재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6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이 2석을 보유했습니다. 공화당은 조지아에서 한 석만 더 확보해도 상원 다수당 지위를 굳힐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조지아에서 2석 모두를 가져올 경우에는 무소속과 합쳐 50석이 되고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이 상원 의장으로 주요 안건의 결정권을 갖습니다. 상원의 경우는 새로 출범할 행정부 강요를 인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주도권을 두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조지아 직접 조기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상원을 뒤집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분류됐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사임했습니다. 제프 로즌 부장관이 대행을 맡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방금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백악관에서 매우 멋진 회동을 했다며 우리 관계는 매우 좋았고 그는 걸출한 일을 했다고 밝히며 사임서를 공개했습니다. 사임서에 따르면 바 장관은 오는 23일자로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이 연휴를 가족과 보내기 위해 크리스마스 직전 떠날 것이라며 제프 로즌 부장관이 장관 대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분류됐던 바 장관은 올해 대선을 전후해 잦은 사임설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대규모 사기 주장을 부정하는 언론 인터뷰로 이목을 끌면서 정권 교체 전에 사임할 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을 신뢰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확답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 장관 외에도 인종차별 반대 시위 진압 등의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여온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지난달 대선 직후 경질됐습니다. 뉴욕시에는 내일부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폭설에 대비한 식당들의 5개 영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4일 뉴욕시 위생국은 적설량이 1인치 미만의 겨울주의보가 발령되면 식당 5개 영업은 허용되지만 횡단보도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정기적으로 치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눈을 길가 한쪽에 모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에 놓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적설량이 1인치 이상의 눈주의보가 내려지면 식당 5개 영업은 일시 중단됩니다. 야외에 마련되어 있는 모든 테이블과 의자 등은 치우거나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또 전기 히터와 장식품 등은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만약 12인치 이상의 폭설이 예보될 경우에는 야외에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치우거나 하나로 모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현재 16일에는 뉴욕시에 8에서 12인치가량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황입니다. 한편 위생국은 예산 부족의 문제로 눈이 내리는 날에는 쓰레기 수거가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3만 회분이 도착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대유행 극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팔에 백신 주사를 맞자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LA 지역의 한 병원에서 가주 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진 지 3일 만입니다. Feeling great. I'm excited. And I really encourage everyone to consider receiving the vaccine so that we can start putting an end to this pandemic. 오늘 3만 회분을 시작으로 이번 주 내로 1차 32만 7천 회분이 병원 곳곳에 분산 배치됩니다. 이후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각각 2차와 3차 물량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백신 초기 물량이 한정된 만큼 의료진과 양로시설 거주자가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There's still a lot of time until we get it into enough people's arms for us to have that herd immunity that we need. 팬데믹 대응에 희망이 생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일상생활 복귀는 시기상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여전히 매일 평균 2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이 시작됐어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It is so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be vigilant, that we socially distance, physically distance, that we maintain our vigilance as it relates to wearing face coverings, wearing masks, and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mitigate not just the spread and the transmission of this virus, but to mitigate the impact in emergency departments and ICUs all across this state. 화이자 외에 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도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캘리포니아주의 67만여 회분이 다음 주쯤 추가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가주 인구의 10%인 4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병원의 수용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4,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가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던 오렌지 카운티 역시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어제 1,23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전체 중환자실 여력은 7.4%로 떨어졌고 남가주 지역의 중환자실 여유분도 4.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77%가 스테이 앳 홈 행정 명령을 따르고 있지만 지난 하루 사이 3만 3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159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야생동물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던 밍크,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와 개, 동물원 호랑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야생동물이 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무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농장 주변을 감시하던 중 유타주 밍크 농장 인근에서 야생 밍크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이번 사례를 통보했고 우리가 알기로는 첫 번째 야생동물 감염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뉴욕시장 예비선거가 6월 하순으로 예정됐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1월 본선거에 나설 뉴욕시장 후보를 뽑는 각 정당별 예비선거를 6월 22일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미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30명 가까운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스캇 스트링거 감사원장과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보루장, 네이 맥과이어 시티그룹 전 부회장은 물론 대선 후보로 나섰던 앤드류 양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14일부터 차량 등록 및 타이틀 이전 업무 등을 위한 차량센터 16곳 모두를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량국은 지난 12월 2일부터 16곳의 차량센터 가운데 11곳을 100% 사전 예약제로 전환했는데 이제 나머지 5곳도 다른 면허센터와 똑같이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차량센터 업무를 위한 사전 예약은 차량국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접속일 기준 최대 30일 내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교도소 앞에서 이민 세관단 소국 서류 미비자 수감 조치에 항의하던 시위대 일부가 폭력 행위 등을 저질러 체포됐습니다. 13일 버겐카운티 셰리프국 앤서니 큐레튼 셰리프는 지난 12일 밤 해켄색에 있는 카운티 교도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일부가 셰리프 요원을 페퍼 스프레이로 공격하고 심지어 벽돌 조각을 던졌다며 9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가중폭력과 경관에 대한 공격, 공공질서 파괴 행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후부터 눈 폭풍이 예상됩니다. 총 8에서 12인치의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에만 구름이 끼겠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